오늘은 스쿼트 볼륨과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종아리 조금 마지막으로 어깨 후면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어깨 후면 같은 경우에는 랩풀 다운으로 어깨 후면을 운동하는 모습을 제 회원분들 중에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랩풀 다운으로 하는 어깨 후면 운동 같은 경우에 보통 레이즈 종류로 어깨 후면을 운동을 할 텐데, 이 랩풀 다운으로 이용해서 어깨 후면을 하면 좀 더 뭔가 중량감을 어깨 후면에 실어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면은 어깨 후면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보디빌딩적인 관점이지만 스트렝스 훈련에 있어서 어깨 후면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조로 어느 정도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좌우 대칭 문제,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 한쪽 엉덩이만 너무 많이 자극이 된다, 그리고 한쪽 엉덩이가 너무 크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다리씩 훈련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기존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좌우 대칭 문제. 일단은 좌우 대칭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왼팔, 오른팔, 오른다리, 왼다리 다 다릅니다. 길이도 다르고, 그리고 약간 유연성도 좌우가 다릅니다. 제가 골반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오른쪽 엉덩이가 쪼그려 앉으면은 훨씬 더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보면은 약간 몸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래도 스쿼트를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바벨이 수평이 맞는가입니다. 한쪽이 더 내려가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훈련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스쿼트로 따지자면 발에 뭐 발끝이 벌어진 정도를 좌우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한 발이 더 앞에 있고 한 발이 더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드미트리 클로코프라는 제 바벨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스쿼트를 하거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걸 보면은 한쪽 다리가 훨씬 더 눈에 띄게 앞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자세가 힘쓰기 편하고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론 뭐 20년 이상 훈련을 해왔는데도 부상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에 맞는 자세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훈련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저번에 힙시프트 관련된 영상도 올렸었는데, 이게 힙시프팅이 나오거나 균형이 깨진다고 내가 인위적으로 스쿼트를 하면서 한쪽에 힘을 더 주면서 일어난다던가, 그걸 일어나지 않게 잡으면서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부상이 옵니다. 이런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균형이 깨져서 일부러 맞춰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골반이라던가 이런 곳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으로 첨부를 할 텐데, 누워서 이 발끝이 돌아간 정도로 좌우 골반이 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걸 저도 다들 나쁘다고 하니까 예전에 맞춰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맞추려고 골반을 풀면서 한쪽을 더 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안 아프던 골반이 맞추려고 하니까 아파졌고,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훈련을 진행하면서 고중량을 다루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몸의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맞는 자세를 찾으면서
훈련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벨이 한쪽이 더 낮거나 한쪽이 더 높거나 이런 건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벤치프레스로 따지자면 한쪽을 더 넓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발이 또 한쪽이 발끝을 좀 덜 벌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한쪽이 더 낫다는 건 한쪽이 더 부하를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스쿼트나 이런 운동을 할 때 발을 좌우를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긴 한데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꼭 그렇게 좌우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잘 맞추려고 한다고 그게 좌우가 똑같이 맞아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이 좌우가 똑같지 않은데 보폭을 똑같이 한다고 뭐가 그렇게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좌우가 맞으면은 그냥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역도 선수 같은 분들을 보면은 클린하고 이 저크하는 동작, 이 클린하는 동작에 있어서 대부분 이 점프를 하면서 바벨 밑으로 들어가서 발을 받는데 그 무거운 무게를 이 발을 보폭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들 프론트 스쿼트 자세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점프를 해서 앉았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무리가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몸에 생긴 대로 이 맞는 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스쿼트를 할 때 되게 꽤 무거운 무게도 편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런 부분을 이미 해탈을 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진행했는데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면서 오늘은 70이 두 세트 나머지는 75로 볼륨을 채웠는데 75가 평소에 70kg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도 코로나 걸리기 전처럼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잘 미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부분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 나면 어깨에 펌핑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가볍게 밀려면 어깨의 느낌보다는 약간은 벤치 프레스를 할 때 그런 느낌으로 밀어야 됩니다. 벤치 프레스를 할 때 바벨을 이 어깨 뒷부분으로 패드를 고정하고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데 이 오버헤드 프레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느낌으로 미는 겁니다. 이 등 뒤에 벤치가 아니라 이 견갑을 이 아랫부분, 견갑 아랫부분에 이런 벤치 패드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 바벨을 밀어내는 겁니다. 등으로. 마치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이 등으로 등 뒤에 있는 패드를 밀듯이 오버헤드 프레스도 이 견갑 아랫부분에 패드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부분을 서로 이 바벨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밀면은 훨씬 더 가볍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린다는 느낌, 그냥 어깨를 써서 위로 민다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무겁게 들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팁은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 둘 다 통하는 팁입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어깨 후면을 랩풀다운으로 하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